안녕하세요, 미파입니다. 오늘은 맥북 프로 15인치를 가져왔습니다. 윈도우 바인 제가 한 번도 사용해보지 않은 맥을 구매한 이유, 분명히 저만의 이유가 있겠죠. 수많은 윈도우 노트북들을 뒤로하고 맥북 프로를 살 수밖에 없었던 저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개봉하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출발! 일단 어떤 노트북을 구매할까 고민함에 있어서 성능을 중심으로 알아봤어요. 물론 성능만 알아본 건 아니지만요. 2018년 초에 LG 울트라 PC GT를 사용해본 적이 있고 최근 서피스 북2를 사용해봤기 때문에 i7 저전력 모델은 절대 구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로틀링이 걸리더라도 끊김없이 작업이 이어졌으면 했기 때문에 i7U 모델은 선택지에서 제거했어요. 그래서 i7H 모델을 중심으로 알아봤습니다. 무게도 중요하겠죠?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3-4kg 나가는 노트북을 들고 다니기엔 제 팔이 견디기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다나와에서 i7H 모델 중 2kg 미만의 노트북을 검색했습니다. 검색 결과는 애플, 한성, MSI, 아수스, 델, 기가바이트 이렇게 총 6개 회사 제품이 나오더라고요. 국내 정발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고 구글 검색을 통해서 해외 직구 제품을 알아보니까 레이저 블레이드 15도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성능도 좋고 디자인도 너무 이쁘고 근데 국내 정식 수입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AS가 너무 어렵고 불량품을 수령할 경우에 절차가 너무 귀찮을 것 같아서 걸렀습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그 외에 MSI P65 크리에이터 모델도 있었는데 디자인이 진짜 이쁘고 하얀색이고 성능도 1070 맥스큐 모바일용이지만 그래픽카드가 들어가 있고 매우 만족할 만한 제품이었어요. 하지만 P65에는 엄청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직 출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원래 9월 말에 출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해외 출시도 미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언제 나올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2018년 10월 초입니다. 국내에 언제 출시가 될지 MSI에 한번 문의를 해봤어요. 안녕하십니까? 트루게이밍 MSI 감사합니다. MSI 코리아입니다. 그 P65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저희가 발매 일자가 정확하게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아, 예, 올해 안에는 이게 발매될 예정입니다. 올해 안으로 밖에 지금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정발이 된 제품들을 고려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AS가 확실한 대기업들인 애플과 델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강변 테크노마트의 델 대리점을 방문해서 XPS 9570을 구경했습니다. 진짜 마음에 들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디자인은 약간 애플에 비해 못하지만 그때까지는 XPS를 구매하는 게 거의 확정적이었습니다. 그래도 300만원이 넘는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만 더 고민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죠. 게다가 델의 프리미엄 서포트라는 보증 서비스 확장은 진짜 신세계였어요. 본인이 실수로 제품을 망가뜨려도 AS 해주는 보증 확대 서비스는 진짜 엄청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가격이 엄청 비싸요. 근데 이보다 확실한 보험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애플에 비해서 다양한 포트가 달려있고 윈도우인 것이 큰 매력 포인트였습니다. 근데 델 XPS 9570이 맥북 프로보다는 0.17kg 조금 더 무거워요. 수치상으로는 얼마 차이가 안 나 보이는데 손으로 들어보니까 체감 무게가 확 느껴지더라고요. 그래도 윈도우니까 델 XPS 9570으로 거의 결정하고 프리미엄 서포트를 2년으로 할까 3년으로 할까 고민하면서 오는 길에 가로수길 애플 스토어를 방문해서 맥북 프로를 구매했습니다. 에? 저는 지금 액정 필름을 붙이러 국제전자상가에 왔어요. 여기 힐링실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맥북 프로를 구매했냐고요? 보통 전자제품은 개봉하면 환불이 절대 불가능하지만 애플은 개봉하고 사용하더라도 14일 안에 조건 없이 환불해준다는 제도를 가지고 있는 자신감 짱짱 해자 기업입니다. 그래서 구매했죠. 마음에 안 들면 14일 안에 환불하면 되니까요. 사용하면서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고 CPU를 무지하게 괴롭힌다는 스타2를 설치해서 플레이도 해봤습니다. 근데 스타2를 아무리 플레이해도 온도가 70도를 넘어가지가 않아요. 진짜 엄청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OS X의 힘을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두 개 해서 57,600원이고요. 서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세대 CPU는 스타2를 돌리면 30분 안에 100도까지 올라가는 CPU로 알고 있었는데 703 하나 주세요. 로지텍 703으로 하나 주세요. 맥 OS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저는 델 XPS 9570 4K 모델을 구매하면 써멀 그리스랑 써멀 패드도 같이 구매해서 직접 작업하고 영상도 찍어 올리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맥북은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물론 맥북 프로를 구매하면 맥 OS의 큰 단점들은 제가 감수하고 가야 됩니다. 일단 다양한 게임의 부재, 맥북에서 오버워치가 안 되더라고요. 일부 금융 서비스의 부재, USB-C형 썬더볼트만 4개, 펑션키를 전부 없애버리고 터치바로 교체한 부분. 이 부분은 사용하면서 편의성을 체감해봐야 장점인지 단점인지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불편한 점은 지나치게 큰 터치패드로 인해서 키보드 사용할 때 간섭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익숙한 윈도우를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이 개인적인 단점이겠네요. 이 부분이 가장 심각한 이유는 한영키도 그렇고 컨트롤 알트키도 완전히 위치가 달라서 단축키도 새로 전부 익혀야 되고 윈도우랑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들이 달라서 처음부터 새로 공부해야 된다는 점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윈도우를 설치하면 되긴 하지만 그럴 경우에 8세대 모바일 CPU가 가진 단점을 맥북 프로도 고스란히 가지게 되겠죠. 이러한 단점들을 안고
않고 제가 맥북으로 모험한 이유는 하드웨어의 완성도와 그를 받쳐줄 수 있는 OS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걸로 오버워치도 끊을 수 있을 것 그래서 최종적으로 성능, 디자인, 무게, 해상도, 컬러 레인지, DPI, 디자인, 발열 솔루션을 고려하여 맥북과 MSI P65를 선택했지만 P65는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맥북 프로로 결정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와, 힘들다. 힐링실드. 자, 이제 맥북 프로를 구매했으니까 맥북 프로의 사양을 선택을 해야 되겠죠? 첫 번째로 화면 크기입니다. 처음에는 13인치에 저전력 모델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걸렀었는데 알고 보니까 다른 노트북의 i5U CPU보다 성능이 좋은 CPU를 달고 있더라고요. 기본 클럭이 보통 사용하는 i5U 모델보다 조금 더 높고 세부 모델명이 좀 달라요. 그래서 그래픽카드를 포기하면 13인치를 i7으로 업그레이드해서 사용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파이널 컷만 사용한다면 13인치도 상당히 괜찮은 선택지였겠지만 프리미어를 기반으로 애프터 이펙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픽카드가 반드시 있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무게를 감수하고라도 어쩔 수 없이 15인치로 선택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15인치 중에 55X와 560X를 고민했는데 이건 그냥 560X 그래픽카드를 선택을 했어요. 그냥 선택했습니다. 큰 고민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성능이 560X가 좀 더 좋아요. 세 번째로 16기가 램과 32기가 램 중에 32기가 램을 선택한 이유는 애플의 가격 정책에 놀아났기 때문에 램이 추후에 변경할 수 없도록 메인보드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클리앙이나 쿨엔에서 활동하는 저는 많은 맥북 프로 구형 모델의 사용자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프로그램들이 램을 더 잡아먹는 형태로 업그레이드 되기 때문에 예전에 산 맥북에 램이 부족해서 그때 램이 좀 더 높은 걸 구매할 걸 이라면서 후회하시는 글들을 많이 봤어요. 현 시점에서 16기가 램은 솔직히 부족한 점이 없습니다. 하지만 램 업그레이드가 추후에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래오래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32기가 램으로 업그레이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16기가 램이 부족한 점이 없다고 했지만 맥북에서 윈도우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얘기가 달라요. 자, 깨알 개봉기 G703 개봉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트캠프의 프로그램들이 기본적으로 램을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윈도우를 중심으로 사용하더라도 램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도 32기가로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줬습니다. 16기가에서 32기가를 올리는데 램 교체가 가능한 노트북들은 약 20만원이면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직접 사서 갈아 끼면 되니까요. 하지만 맥북 프로를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49만원이나 듭니다. 다른 노트북들에 비해서 약 30만원의 차이가 나지만 미래를 위해서 눈물을 머금고 구매했어요. 네 번째는 용량입니다. 저는 512기가가 최저 용량이라 이걸 구매했습니다. 물론 128기가나 256기가가 있었어도 512를 구매했을 거예요. 256은 좀 고민했겠다. 제가 데스크탑을 조립할 때는 항상 256에 1테라로 맞췄습니다. 맥북 프로는 하드를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나스로 해결하기로 하고 512로 결정했습니다. 램 업그레이드와 마찬가지로 512를 1테라로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49만원이나 들어갑니다. 나스로 구성할 때보다 조금 더 비싸면서 맥북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죠. 하지만 나스로 나머지 용량을 구성하면 천재지변이나 전쟁이 나서 무선통신망이 사용 불능이 되지 않는 이상 어디서든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512 플러스 나스로 결정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6만원 정도로 100기가까지 사용 가능한 스마트폰 요금제가 출시됐다고 해서 어제 용산에서 구매를 한 USB-C 허브를 개봉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더링 하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였기 때문에 512기가로 선택했어요. 나스가 아니더라도 썬더볼트를 지원하는 외장 하드라면 M.2 SSD급으로 사용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아직 선택지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CPU입니다. i9 모델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발열로 인한 스로틀링 문제를 잡았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부분에 의심을 가지고 있는 의심병 환자입니다. 현재 i7 모바일용 CPU도 윈도우에서 엄청난 발열을 자랑하고 있죠. 많은 사용자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서버 제더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언더볼팅입니다. 언더볼팅은 CPU의 전압을 낮춰줌으로써 CPU가 초기 설계보다 못한 성능으로 구동되게 함으로써 온도가 올라가는 걸 억제하는 방법이죠. 크게 어렵지도 않아요. 인텔 사이트에서 프로그램 하나 받아서 CPU의 전압을 아주 살짝 낮춰주면 됩니다. 언더볼팅의 장점은 성능이 떨어지기는 하는데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성능이 떨어지면서 온도는 확 낮아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맥북 프로 i9 모델의 새로 업데이트된 펌웨어가 언더볼팅을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팩트가 아니라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런 의심을 제가 가지고 있으면서 i9을 구매할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i7 모델로 선택했습니다. i9과 i7은 단일 코어 클럭에서 차이가 나지만 둘 다 헥사코어예요. 다 쓸 일이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저라면 i9을 쓸 정도라면 차라리 i7 8086K로 데스크탑을 만들고 서브 노트북으로 무게와 성능이 둘 다 가벼운 제품을 구매할 것 같아요. 그래도 돈이 비슷하거나 남거든요. 노트북을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15인치 i7 32기가 램 512기가 SSD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에 따라서 16기가 램으로 부족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512기가 SSD로 부족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반드시 i9이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들고 다니기 편하고 사용하기 가벼운 노트북들을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분은 무조건 그램 사세요. 그램이 짱해. 진짜 내가 다 써봤는데 그램이 제일 좋더라고. 하지만 저는 대탑 없이 노트북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진짜 많은 고민을 했고 그 결과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맥 OS가 달린 맥북 프로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드웨어 때문에 이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경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맥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맥 OS는 과연 어떤지 궁금하기도 했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니즈에 꼭 맞는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실패했거든요. 아무리 알아봐도 지금의 기술로는 저의 니즈를 만족시켜줄 만한 노트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데스크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8세대 CPU의 발열 때문이에요. 이 발열 문제를 노트북들이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특히 윈도우에서는 일하란 말이야 인텔. 자, 여러분들도 꼭 노트북 구매에 성공하시길 바래요. 그래요 여러분. 아 이거 남 따라하면 안 돼.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9세대 노트북 사세요. 안녕히 가세요. 자, 그리고 영상 편집을 다 끝내고 마지막 부분을 촬영하고 있는 게 지금 현재 맥북을 구매한 지 4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MSI P65가 국내 정식 출시됐더라고요. 제가 지금 이 맥북을 오픈마켓에서 구매해가지고 이 맥북은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P65를 더 이상 고려할 상황이 안 되네요. 그게 지금 전세계 4,000대 한정이거든요. 디자인도 이쁘고 성능도 좋아 보이는데 이렇게 된 김에 파이널 컷 프로도 한번 배워보고 모션 5도 한번 공부해볼까 합니다.